단계가 있어요. 뭐 장사꾼, 사업가, 뭐 기업가로 푸는 과정이 있다라고 치는데, 일단 장사꾼부터 한 몇 년 해서 노력의 근육이 쌓여야지 그 다음에 사업가로 가는 거고 기업가로 가는 거지.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성신여대역입니다. 제가 인싸맨이 간다나 푸터뷰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문의가 오면 영상과 함께 연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통장에 모아서 그 분들 또 그 브랜드의 이름으로 연탄 기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에서 연탄 기부를 하고 싶다는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 김통이라는 브랜드거든요. 고깃집인데 한 곳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영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성신여대역 상권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쪽이 요 하나로 거리, 이거 로데오 거리죠. 요 안쪽, 예, 요거 보면은 요 안쪽에 이렇게 많이 위치해 있는데, 김통은 제가 네이버 지도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대로변에 있어요. 음식점으로서는 최적화된 입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10여 년 동안 어떻게 계속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오늘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이 유튜브 영상들이 몇 번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맛있어져라. 의식구나래. 텐션이 일단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흥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인데 무엇이 또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오늘 심층적으로 인터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쪽 보이는 곳이 성신여대 입구 이제 버스 정류장이고요. 대로변에 바로 김통 매장이 드디어 있습니다. 아, 뭔가 예사롭지 않다. 네. 여기 보시면 김간의 통구이가 있습니다. 우와. 리뷰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하시네요. 여기 사장님 사진을 직접 이렇게 돌풍간판으로 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통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정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이팅! 야, 이 지역의 통입니까? 내가 통 아이가. 아, 이게 바로 지금 청아를 따서 여기다가 따서 원샷을 딱 넣고, 원샷은 아니고 보글보글 이렇게 딱 넣고. 야, 진짜. 자, 지금 이제 오후 4시 25분인데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희 드라이징 고기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예. 꼭 김통만의 맛을 내려면 이 고기 냉장고에서 드라이징을 한 다음에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는 대표님이 어떤 존재예요? 고기는 하나의 여행, 삶의 동반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 예. 누구냐, 너? 야, 이거를 이제 청아로 이렇게 향이 좋은. 예. 이게 생각보다 많은 식당에서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막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기만 닦아줌으로써 해서 약간 냄새 제거, 고기를 깨끗하게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네네.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활발하세요? 예, 약간 본투비예요, 본투비. 좋습니다. 아, 이거 끝났나요? 아니,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라이징을 해놓고 저희가 네. 한 온도를 한 2도에서 3도 정도로 맞춰놓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렇게 특성 온도가 딱 맞아서 고기가 김통만의 맛이 난다. 아, 근데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답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고깃집들이 많이 있는데 예. 좀 대표님 솔직한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네네. 특성은 약간 운동하는 남자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도 같이 운동을 해서 멋있는 사람이 돼보자라는 게 포인트니까. 그게 숙성이다. 그게 특성이다. 원육도 좋은데 조금 더 운동을 해서 더 멋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눈물. 아, 진짜 이게 눈물이에요. 웃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웃었다고 해서 이게 웃긴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진짜로 이거를 매일 이렇게 하시는 게 예.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예. 아니, 보니까 뭐 권투도 다니시고, 예. 매일 매장에 올 때 커피도 약간 음식을 예.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표님 도대체? 체력이 줘야지만이 또 즐겁게 소비자한테 전달해 줄 수 있고, 저희 고기를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멋있어야지 가게도 멋있고, 또 김통이란 브랜드도 멋있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로 27살 때부터 하셨잖아요. 예. 왜 고깃집을 하신 거예요?
고깃집이 그냥 일반적으로 객단가가 높아가지고 진짜로 시작했어요. 저는 조리학과 나오고 고깃집 하면 돈 번다 그래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뭐 본투비 고기다. 네. 근데 이제 조리학과를 나오셨으니까 매장의 관리, 위생, 예. QSC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영향을 좀 매장이 받았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음식은 청결해야 되고 청결이 네. 또한 맛있음을 증명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식당에 앉았는데 식당 테이블이 끈적끈적하면은 이거는 먹기 전부터 그냥 맛이 없어지는 거에 그죠, 포인트거든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본적인 거를 지켜주는 게 네네.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묘육장이라고 저희 네네. 고기에다가 첨가해주는 전형적인 숙성하는 시크릿 3단계 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김통만의 맛이 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케팅을 전공을 하셨어요. 마케팅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업체에다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상한 마케팅이라든지 좀 요즘 오.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가게를 차렸을 때 이 정도 매출이 나오려면 이 정도의 트래픽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논리정연하게 조금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야. 조금 배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사실. 그 네이버 플레이스의 설명에 보면은 예. 10가지 김통의 실체를 예. 이게 이제 이상한 마케팅에서 배우신 예. 수치를 예. 서두에 제시하고 예.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닌 거잖아요. 예. 실제로 10년간 누적 방문자 수 30만 명 이거 뭐 외에도 정말 많은데 저는 이 네이버 리뷰들 그리고 대표님이 유튜브 영상에 나온 걸 보니까 뭔가 이 성신여대 맛집이 아니라 하나의 소형 고깃집 브랜드로서 네. 저는 그렇게 약간 느껴졌거든요. 김통이 브랜드로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원동력을 정말 딱 3가지만 김통에 3가지 방법이 있다라면 첫 번째는 고기가 맛있다. 그 맛있는 이유는 그 누룩 숙성을 통해 맛의 차별화, 김통만의 맛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는 한 70%의 적당한 그릴링을 해줌으로써 소비자가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또한 100% 고기를 다 그릴링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꾸준함, 10년간 장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가져왔던 게 꾸준함이다. 예를 들어서 1년, 2년하고 반짝하고 잘 되는 브랜드도 있지만 장사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1억, 2억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한 10년 후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한 가정의 미래를 꿈꿔나가는 건데 김통이랑 같이 하면은 그 꾸준함을 통해서 짱구 아빠 같은 일반적인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살다 보면 가장 힘들잖아요. 저희는 그 보통 사람을 지향하거든요. 이렇게 김통에서 만나서 자식들 교육시켜줄 수 있고 한 1년에 2번 해외여행 갈 수 있고 그냥 10년간 장사를 하면 한 30평대 아파트 살 수 있을 정도의 장사 정도만 하면은 좋지 않을까. 막 현란한 집안엔 그런 건 없어도 그 정도의 평범하게 살면은 10년간 장사를 꾸준하게 하면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저희는 김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라는 것을 제 또래 혹은 이렇게 비슷한 연배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거거든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왜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약간 결심을 하신 건지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왜? 저는 인생이란 게 제가 37살인데 한번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열려면 과연 나한테 맞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길 자체가 외식업이니 이 외식업의 확장성이다라는 부분을 연결했을 때 프랜차이즈가 가장 적절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철학가나 시집 내신 거예요? 아니요.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열려면 과연 나한테 맞는 건 무엇일까라고 이 플레이스도 우상겹 쿠폰 아까 밖에서 저희가 같이 본 것처럼 사실 베스트 리뷰어 선정 이벤트도 정말 쉬운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대표님이 아까 이상한 마케팅을 통해서 배우시고 한 것처럼 정말 본인을 계속 성장시키는 셀프 동기부여가 되게 강하신 분 같은데 그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렇게 결심하신 이후에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할 예정이신지. 일단 프랜차이즈를 준비한다고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레시피를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좀 온 힘을 썼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을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가게가 이 정도 매출액이 나오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한 합리
합리적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다가 100만 원을 쓸 때가 있고 유튜브에다 100만 원을 쓸 때가 있고 네이버 파워링크에다 100만 원 쓸 때가 있고 체험단에다 100만 원 써볼 때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며 어떻게 썼을 때 가장 좋을까를 계속 연구를 해봤거든요. 사실 프랜차이즈도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장사의 연장선이거든요. 가수가 있는데 작곡가의 곡을 얹어서 노래를 부르듯이 프랜차이즈도 그와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10년간 많이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믿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에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말에 신뢰도가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진짜 아마 이 질문을 꼭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라는 그러니까 김정욱이라는 캐릭터가 네. 정말 유니크하고 또렷한 철학을 갖고 계시고 실행력이 어마무시한 분인데 김정욱이기 때문에 김통이 잘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가맹점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나는 저분처럼 있었구나. 이거 맛있어져라. 의식구나래. 약간 이런 뭐 주문도 불어넣을 줄 모르고 나는 난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을 좀 그런 부담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가져도 좋을 게 외향적으로 이렇게 손님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조용히 손님들에게 뭐 하나 드세요 하면서 서비스를 친절하게 그냥 드릴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가냐, 하우를 건드려주는 게 장사에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깃집은 되게 많아요. 김통도 있고 전국구의 브랜드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점주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포인트 중 하나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본이 있으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하우를 그 어떻게가 바로 김통이 가맹점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밸류다. 아무나 와서 창업을 한다고 될까? 절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아주 보기 좋은 자리에서 월세가 싸게 나와서 그다음 또한 좋은 인력이 만약에 배치가 된다라면 근데 그럴 배치가 될 확률은 한 1% 미만인 거고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정된 자본과 한정된 위치와 그런 데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케팅과 그리고 진정한 맛과 그리고 서비스를 해준다면 매출액은 일정 이상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뭐 소주도 2,000원에 팔고 맥주도 2,000원에 파는 저가 브랜드들이 많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만의 색깔이 정확하게 뚜렷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마구마구 방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깃집 브랜드가 많다는 말씀하시면서 아인슈타인과 서울대생, 고대생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인슈타인한테 배워야 될지 중앙대 정도, 동국대 정도 다니는 학생한테 배워서 내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당신의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체계가 너무 갖춰지다 보니 약간 힘든데 그가 반대로 나보다 살짝 앞서 나간 사람들한테 배운다라면 이 사람들 나의 마음도 공감을 해줄 거고 또한 발전해 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발전돼 있는 사람은 옛날이어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게 살짝 앞질러 나간 사람은 아직도 같이 하니 기억을 하니까 조금 앞질러 나가는 사람과 같이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이 10년이고요. 야. 근데 저 우연히 이제 홈페이지도 봤는데 제 눈에는 딱 들어온 게 꾸준한 매출 유지. 그리고 손쉽게 창업하려는 가벼운 마음의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가맹사업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의 홈페이지에서 정말 보기 쉬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프랜차이즈 검색하면 몇억 매출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꾸준한 매출 유지나 아무나 가맹점주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표님의 철학이 되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가게가 좀 오래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성실하고 꾸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맹 문의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돈을 걸고 하는 건데 가벼운 마음에 문의를 하지 않고 내가 고기를 거줄 수 있는 정도의 체력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토로 돌려야지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사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단계가 있어요. 뭐 장사꾼, 사업가, 뭐 기업가로 크는 과정이 있다라고 치는데 일단 장사꾼부터 한 몇 년 해서 노력의 근육이 쌓여야지 그 다음에 사업가로 가는 거고 기업가로 가는 거지. 그런 근육들을 조금씩 알차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소비자를 만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한 같이 발전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출액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나아가는 부분들. 대표님 같이 10년 동안의 노하우, 경험, 또 이런 철학,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텐션도 알려주시나요? 예. 그러면 김통이 이 약간 대형 고깃집 이런 걸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김통이 약간 출점을 하면 좀 적합한 그런 이상적인 뭐 상권, 뭐 혹은 뭐 점주님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략적으로라도 쉽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20대에서 40대 정도 점주님이 가장 좋고 또한 가게 평수는 한 25평 미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해주고 하면은 유격 세팅해주는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차지하니 어차피 처음에 손님이 많이 온다라고 해도 그 접객을 맞출 수도 없고 힘들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자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주인이 손님들에게 거주면서 맞춰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게 한 3, 4년 해서 노하우가 쌓이면 그 다음에 더 큰 매장을 하든지 할 수도 있고 자그마하게 시작하는 25평 매장에 테이블 한 10개 미만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그릴링 서비스를 같이 해준다라면 소비자들은 만족하고 또한 직원들이 적어서 고정 비용이 낮으니 좀 안정적인 창업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이란 거 자체는 기본 디폴트 값 자체가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합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면 고정 비용이 낮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릴링 서비스를 해주면서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주인이 조금 열심히 뛰는 사람이어야 되니 20대에서 40대 정도가 좋지 않냐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명확해서 좋다. 저희는 인테리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자체를 최소화 시켜놓고 오로지 장사에 대한 포커스로 가게를 맞춰서 소형 평수에서 장사가 잘 되겠어 으쌰으쌰해서 돈을 벌자. 그게 가장 저희랑 맞는 타겟팅이에요. 목소리 삑사리까지 여기 같은 경우가 20평이잖아요. 테이블이 9개, 한 테이블이 9개고 제 채널에서는 매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혹시 그냥 리얼로 매출이 혹시 뭐 전월 4월달? 저희 뭐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평균 5천 언저리, 그래서 잘 나오면 한 6천, 그 다음 조금 빠지면 한 4천 얼마. 진짜. 매출액이 빠졌을 때 핵심 포인트는 마케팅으로 다시 또 올려야 되거든요. 5월달부터 저희 성신여대 상권에도 2,000원짜리 고기 소주 맥주 하는 상권들이 많이 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좀 타격이 있는데 그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마케팅을 또 그만큼 뿌려주면 또 매출액은 그만큼 올라오거든요. 어려움은 있어도 우리는 극복해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김통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 첫 번째 합리적인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세 번째 김통은 계속 가변적으로 변한다. 여름에는 반팔티 입어야 되고 겨울엔 긴팔티 입고 또 패딩도 입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냥 현란한 루이비통을 입고 옷을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깔끔하게 보이는 옷을 입으면서 소비자에 대해 깔끔하게 다가갈 수 있는, 현장에서 뛰는 듯한 느낌의 편안한 유니클로 같은 김통의 브랜드다. 그러니까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좋은 브랜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범하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진정성을 보여주시면서 무조건 높은 매출이 다가 아니라 적정한 평수, 적정한 창업 비용,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매출이 유지되는 방법들을 그냥 평범한 옷, 이렇게 비유의 황제다 오늘. 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실 되게 지금 어려운 시리잖아요. 진짜 뭐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나 다 어려운데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또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경기도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여가지고 경기가 힘들면 외식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만의 길이 있고 방향이 있다. 다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열고 싶어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가 말한 니즈에 맞는 사람이 맞는다면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해가지고 잘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김종 예, 대표님 예. 본관이 어디세요? 혹시 본관이 예. 김통 김씨 아니세요? 일단은 오늘 김종욱 대표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또 뭐 으라치 한번 해주세요. 뭐. 그렇죠. 화이팅!